안녕하세요. 손지아입니다. 오늘은 9월 14일 일요일 2025년입니다. 자,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전문 인력 300여 명이 이민세관 단속국 ICE에 체포됐다가 한국으로 무사히 이제 귀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14일에요. 서울의 외교부 청사에서 미국의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장관이 한미 외교 차관 회담을 했는데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고 해요. 미국의 고위공직자가 이 일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한 거는 이게 처음이라고 하네요. 열흘 만에 말입니다. 미국의 국무부는 한국의 외교부에 해당합니다.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이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날아왔어요. 전화로 해도 되는데 서울까지 온 거는 이래저래 좀 잘 해보자 이런 뜻이 숨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은 한미 외교 차관 회담을 하면서 이번 사태의 유감을 나타내고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번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미국에 다시 입국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영어로 이게 뭐라고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노력 가지고는 안 되죠. 확실한 걸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 기업들의 투자 활동이 미국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합당한 비자가 발급될 수 있도록 관련 실무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련 실무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거에 그치면 안 되고요.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비자가 나오게끔 해야 된단 말입니다.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한국의 전문 인력이 미국에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걸 잘 원활하게 하려면 비자가 필요하다는 거 너무나 잘 이번에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과연 얼마나 신속하게 얼마나 제대로 잘 하는지 두고 볼 일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한쪽에서는요, 관세 협정에 사인을 하라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 인력 300명 넘게 풀어줬잖아. 지금 비자 문제도 고려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관세 협정에 사인해. 안 그러면 관세 확 올려버린다.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7월 30일에 관세 협정을 하면서 한국이 미국에 줘야 되는 상호 관세를 15%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대신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미국에 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현금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한국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이 투자를 할 생각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미국은 그 3,500억 달러는 거의 현금에 해당하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되고 그것도 미국이 원하는 곳에 해야 되고 한국이 이 투자액을 다 회수하고 나서는 미국이 투자 수익의 90%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지금 협박을 하면서 사인해라. 일본 이미 사인했거든. 그러니까 한국 니네도 사인해.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본이 사인하면 우리도 사인해야 되는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재명 대통령이요, 취임 100일이 되는 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 협상에 왜 사인을 하느냐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그렇죠. 국익에 이익이 되지 않는 걸 왜 사인을 하느냐 말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딘 베이커라는 경제학자가 칼럼을 썼는데요. 이 칼럼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칼럼은 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라고 했어요. CEPR이라고 하는 think tank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연구센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단체는 1999년에 경제학자인 딘 베이커 그리고 마크 와이스블로트가 함께 설립을 했습니다. 이 딘 베이커라는 이 경제학자는요,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가디언 같은 중요한 언론 매체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이 딘 베이커 학자가 지난 9월 11일자로요, 경제정책연구센터 홈페이지에 칼럼을 올렸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도널드 트럼프가 아니라 수출 업체에 돈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여기서 살짝 기분이 좀 좋지 않았던 거는요. 이 제목이 코리아 앤 자펜이 아니고요. 자펜 앤 코리아라고 적었더라고요. 아이, 이게 살짝 좀 기분이 껄쩍지근했습니다. 자, 제목은 그렇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하고 일본과의 무역 협상에서 자신이 성과를 냈다고 자랑을 하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각각 25%였던 수입품 관세를 15%로 낮춰주는 대가로 일본은 5,500억 달러, 한국은 3,500억 달러를 트럼프가 마음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의 실제 성격은 아직 불분명하다. 다만 트럼프의 설명대로 한다면 한국과 일본이 이런 협상에 응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어리석은 선택이다 이랬어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어리석은 선택인데 어떻게 일본은 벌써 사인했네요. 그러면서 이제 칼럼을 다시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계산만 해도 분명한데, 지난해에 2024년에 일본은 미국에 1,480억 달러 규모의 상품을 수출을 했는데, 만약 15% 관세로 수출이 5%가 줄어든다면 일본이 미국에 수출하는 거는 약 1,400억 달러로 감소를 하고, 이거는 일본의 GDP 3.5%에 해당하는데, 여기에 추가로 또 10%포인트 관세로 수출이 다시 10%가 줄어들게 되면 140억 달러, 그러니까 GDP의 0.3%가 조금 넘는 규모가 줄어드는 셈인데, 자, 결과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트럼프는 한 해 동안 140억 달러의 수출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에게 무려 5,500억 달러를 자신에게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꼴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한국은 지난해에 미국에 1,320억 달러를 수출을 했고, 이건 한국의 GDP의 약 7.3%를 차지하는데, 15% 관세로 수출이 5%가 줄어들면 수출 금액은 1,250억 달러가 되고, 여기에 25% 관세로 다시 또 수출이 10%가 줄어들면 125억 달러, 그러니까 GDP의 0.7% 규모가 감소한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 125억 달러의 수출을 보호하려면, 한국 니네가 이 125억 달러의 수출을 보호하려면은 미국에 한국이 3,500억 달러를 내놔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다. 자, 상식적으로 어떤 나라가 이런 협정을, 그것도 트럼프 같은 인물과 체결하려는지 나는 그 이유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차라리 트럼프가 요구하는 금액의 20분의 1만 써도 수출 감소 때문에 피해를 입는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하고도 훨씬 더 이득을 볼 수 있다. 게다가 트럼프가 돌발적인 생각 얼마나 많이 하냐. 그리고 극우 유명인 인플루언서의 말에 휘둘려서 협정을 파기할 그런 걱정도 덜 수 있다. 또 칼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미국에 중국에 대한 군사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거래를 고려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하지만 이거는 더 어리석은 전략이다. 중국의 군사적인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인물로 트럼프를 믿는다고 하면 그 지도자들은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그 구호의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쨌든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으로 간단 말이라는 그런 의미 있겠죠. 그러면서 유럽 얘기도 꺼냈는데요. 유럽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유럽연합의 GDP는 러시아의 5배가 넘는데, 그래서 시간이 주어지면 군사력을 강화하고 조정해서 러시아에 충분히 맞설 수가 있다. 자, 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타이완을 다 더해도 중국의 경제 규모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게다가 중국 경제는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의 군사력을 따라잡기는 어렵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과 일본이 시간을 번다라는 그 발상은 성립하지 않는다. 결국
이들 국가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일정한 타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아가서 미국의 확실한 지원도 기대하기가 어렵다. 결국은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들이 직면한 문제는 단순하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트럼프에게 수천억 달러를 내놓을 의향이 있느냐라는 것이다. 이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다. 그렇게 보기 어렵다. 이렇게 칼럼은 적었습니다. 이 딘 베이커의 조언인 한국과 일본은 도널드 트럼프가 아니라 자기 나라 수출업체에 돈을 지원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일본은 벌써 사인을 딱 해버렸네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짚어갈 게 있는데요. 미국하고 유럽은 이미 일제 관세 협정에 사인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미국은요, 요즘 유럽연합의 압력을 또 가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가 종전을 할 수 있도록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럽연합에 뭐라고 요구를 하고 있냐면요. 인도산하고 중국산 제품에 최고 100%의 관세를 부과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3의 나라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서 미국이 유럽에 관세를 부과해라 뭐 마라 이렇게 강요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유럽연합에서는 이미 유럽산 제품에 15% 상호 관세를 매겼고요. 미국산 제품에는 무관세로 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이 합의도 불공정 합의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유럽에서도. 그러니까 요 일만 보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정을 맺었다라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압박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불확실성이 더해지는 거죠. 자, 이미 사인을 한 일본도 또 앞으로 어떤 걸 강요받게 될지 모릅니다. 아직 사인을 하지 않은 한국도 만약에 사인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 이후에 또 어떤 압박을 받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딘 베이커의 칼럼 한국, 일본은 도널드 트럼프가 아니라 자기 나라 수출업체에 돈을 지원해 줘야 한다. 이 메시지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